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CTX 코리아에서 일하고 있는 김상욱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워크스페이스, 클라우드 이 세 가지 기술의 연결고리 그리고 최적의 사용자 체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꼭지를 잡은 거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요. 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워크스페이스, 클라우드 이게 하나의 연결점을 갖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요. 그 다음에 최적화된 업무 사용자 체험이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고려하고 최근 트렌드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가지게 될 고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우선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여러 가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이걸로 회사의 어떤 프로핏을 혹은 레비뉴를 올리고 이런 걸로 뭔가 회사를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가져간다라는 그 용어죠. 그리고 워크 스페이스 혹은 워크 플레이스, 이거는 이제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화 되어 있는 기술들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업무를 보는데 좀 더 쉽고 뭔가 디지털 업무 환경으로 뭔가 생산성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거기에다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지 디지털 워크스페이스를 또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기반 기술인 클라우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많은 분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지 워크스페이스, 클라우드를 이용해야 된다라고 말은 하는데, 이걸 그럼 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기업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레비뉴를 올리고 프로핏을 올리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일을 하는 우리 인플로이들, 직원들에게는 그럼 어떤 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가 결국엔 우리의 행복을 가지고 온다, 행복을 찾아가기 위한 연결고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그 연결고리, 예를 들어 예전 얘기를 한번 해보죠. 마이 PC 시대가 왔고요. 그래서 PC를 이용해서 업무 생산성이 올라가고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게 시대가 어느 정도 지나니까 이제는 좀 일을 하는 시간을 줄여도 될 수 있겠다, 생산성에 저해가 되지 않겠다라고 해서 나온 게 사실은 MZ세대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토요일도 그 회사에 가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토요일 업무를 종료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게 가능했었던 것들은 사실 IT 디지털 기술이 받쳐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고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워크플레이스라든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좀 더 우리가 생산성을 더 높이고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시간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좀 더 일을 하는 시간을 줄이고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족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거죠. 예전 마인드면요, 아마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줄일 수 있다 그러면 회사가 줄은 시간만큼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마 이 일을 던져줬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는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면은 좀 더 나의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회사로 옮기거나 뭔가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시대로 들어서게 됐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DX, 클라우드, 그리고 워크스페이스 이 세 가지는 결국에는 사용자에게 사용자 체험을 높여서 생산성을 올리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행복, 가족의 행복을 가져오기 위한 하나의 연결고리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었죠. 사실 지금 말하는 워크플레이스, 특히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그를 위한 기술들이 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었고, 제 생각에는 5년에서 3년 전에 이미 어느 정도 그 기술의 스택들이 전부 다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게 바로 적용이 돼서 우리한테 어떤 베네핏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죠. 그랬었지만 이제
사실은 코비드 19 해가지고 팬데믹 사태가 오면서 강제로 어쩔 수 없이 외부에서 일을 하는, 즉 회사 그리고 재택근무 혹은 회사 혹은 외부 뭐 커피숍이라든지 어디서도 일을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업무로 전환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아빠는 일을 하고 애는 옆에서 이제 일하는 걸 지켜보고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뭐 일을 하다 보면 또 재밌는 일들도 많죠. 뭐 화상회의 하고 있는데 애들이 갑자기 나타나갖고 아빠 회의를 방해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카메라를 꺼버린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저도 직접 경험하고 있는 일들인데요. 하이브리드 업무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업무를 전환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원했었던 행복에 가까워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일을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업무가 구현이 됐고요. 그래서 시간, 언제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시간, 즉 뭐 한국 시간에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뉴욕 시간에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뭐 방글라데시 시간대에서도 일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떠한 방식이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요. 장소 또한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고 장치 또한 어떠한 장치에서든 일을 할 수 있는 디지털화된 기술이 구현되어 있고 이것 위에 우리가 하이브리드 업무를 지금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이브리드 업무를 하기 위한 자원들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하이브리드 업무를 한다라고 하면은 하이브리드 업무를 위해서 첫 번째, 보통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은 오피스라든지 뭐 팀즈나 웹엑스라든지 아니면 스카이프라든지요. 아니면 뭐 사스 어플리케이션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회사에서 만든 인하우스 어플리케이션들도 있습니다. 이런 어플리케이션들 여러 가지들을 하나의 컴퓨터에서 하나의 이 환경에서 구현을 했고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특히 사스 같은 경우는 국내는 많이 대중화되지 않았다라고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야기를 하고 다녔는데 요즘에 최근에 알아보니까 사스를 사용하시는 고객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사스가 아니고 여러 개의 사스 혹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도 여러 개가 있고요. 이거를 하나의 SSO 방식으로 뭔가 이제 간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이런 이 환경들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일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컴퓨터로 일을 했듯이 이제는 컴퓨터로만 일을 하지 않고 모바일로도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회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그리고 업무용이 아닌 그냥 일반 핸드폰에서도 이제 이 회사에서 사용하는 앱을 사용해서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개인 사용자의 데이터, 뭐 예를 들면 박스 혹은 드랍박스라든지 네이버 박스라든지 뭐 이러한 데이터 박스도 있고요. 혹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드라이브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 회사에서 제공하는 어떤 스토리지 영역 그런 데다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런 것들을 주저리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디지털화해서 제공한다고 했었을 때 과연 우리가 행복하냐? 뭐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지금 화면에 동영상 이렇게 보시면은 일하시는 업무 보시는 분이 지금 굉장히 막 화를 내시잖아요. 일을 하시다가 우리 아마 비슷했을 겁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업무 어플리케이션마다 패스워드가 다르고 뭐 사용하는 그 디바이스가 다르고 그리고 앱들도 다 다르고 뭐 툭 하면 그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에 패스워드를 바꾸라고 또 자꾸 연락이 오고요. 그리고 데이터 검색하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이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컴퓨터 안에서 회사에서 주어진 하나의 앱에 하나의 데이터 스토리지 안에서 그냥 업무 보는 게 더 편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새로운 기술들이 그 기술들이 가지고 오는 각각의 특이성 때문에 그 특이성이 가지고 오는 복잡함을 우리가 안고 이 업무를 봐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성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지 디지털 워크스페이스 혹은 클라우드로 가는 데 있어서의 방해 요소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과 앱과 인프라의 위치를 어떻게 할당하고 사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혹은 이걸 어떻게 통합하느냐가 결국에는 사용자가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사용자 체험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디지털 혁신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려움들을 최적화된 사용자 경험으로 뛰어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구성하는 인프라들을 쉽고 편하게 좀 유동 관리할 수 있는 유연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사용자나 어떤 디바이스나 장소, 어떤 앱, 인프라에 관계없이 사용자들이 쉽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꾸며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요? 라고 반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 회사에서 사용하는 모든 어플리케이션 환경, 뭐 데스크탑 가상화가 있으면 데스크탑 가상화 환경, 그리고 데이터 환경 이런 것들을 하나의 인터페이스에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의 인터페이스에 묶어버린 다음에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이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하면 그 로그인한 정보를 가지고 모든 다수의 앱들, 다수의 뭐 가상화, 다수의 데이터 스토리지에 SSO, 그러니까 싱글 사인온 할 수 있는, 한 번에 로그인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면 우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그 업무 앱이라든지 그 정책을 지키기 위한 어려움들이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CTX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 앱, 피드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사스 앱을 사용하다 보면 이 사스 앱이 각각이 사실 이 인터페이스가 서로 아예 앱 인터페이스가 다르고, 그리고 여기서 사용해야 되는 뭐 어떤 펑션들, 예를 들면은 교육 사이트다 그러면은 내가 교육을 며칠까지 이수해야 된다라는 거를 보통 이메일로 보내주거든요. 혹은 뭐 익스펜스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익스펜스를 별도로 그 앱에 가서 처리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한 화면에서 그러한 이벤트들이 나타났었을 때 그 화면에서 바로 그런 이벤트를 보고 그 화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이크로 앱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 앱 기능이 우선은 지원이 되어야 되고요. 아무리 요즘에 사스 앱이라든지 인하우스 앱이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업무를 보기 위한 근간은 아직까지는 OS 위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업무를 보는 겁니다. 쉽게 윈도우즈 혹은 리눅스 이렇게 클라이언트에서 업무를 보는 건데요. 그것들을 위한 별도의 이 섹션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서 필요하면은 가상 데스크탑도 그냥 클릭 한 번으로 실행할 수 있고, 혹은 어플리케이션 가상화도 클릭 한 번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업무나 개인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그 개인 데이터들을 쉽게 불러와서 업무를 쉽게 한 번에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검색도 한 번에 다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일 거고, 그리고 모바일 내에서 구현한다라고 하면은 또 이 모바일과 사용자 PC 간에 또 좀 다른 인터페이스를 가지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으니까 PC나 모바일이나 양쪽 다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앱을 단순화한다라고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이벤트가 있다 그러면 그 서스 앱에 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앱을 클릭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벤트들을 바로 그 통일화된 인터페이스에서 실행하는 것을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통합 스토리지요. 회사 내부에 있는 뭐 네트워크 공유나 뭐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쉐어 파일과 같은 엔터프라이즈 회사용 그 웹하드라고 하죠.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웹하드라든지 혹은 뭐 개인용 원드라이브나 이런 것들도 모두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앱이건 뭐 모바일이건 혹은 컴퓨터건 동일하게 구현해서 보여줄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하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결국에는 업무를 보기 위한 OS 위에서 뭔가 업무를 실행할 수 있는 윈도우는 가상화를 통하는 거죠. 가상화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이제 VDI 혹은 데스크탑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데스크탑 버추얼라이제이션을 아시는 분도 있고 처음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내 PC에 에이전트 하나만 설치하고요. 그 에이전트에서 이 VDI를 불러옵니다. 그러면 저기 어딘가의 네트워크에서 나의 가상 머신이 실행되고 있는 VDI 인프라가 있고요. 그 인프라에서 나에게 그 PC의 화면을 원격으로 던져줍니다. 그래서 그 화면을 원격으로 던져주면 내가 마치 하나의 PC에서 두 대의 PC를 쓰는 것처럼 업무를 볼 수 있고 이 업무용 가상 PC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디바이스에서건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온프라미스 혹은 클라우드 위에서는 이아스 방식의 VDI 모델을 채택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용자 가상화,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가상 VM의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관리 서비스, 즉 이 사용자 VM들을 관리하고 어떤 유지를 하기 위한 관리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서버 영역이 있는데 이 두 영역을 하나의 데이터 센터 안에서 혹은 하나의 뭐 서브스크립션, 클라우드 서브스크립션 안에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 서버, 사용자 VM 그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전통적인 VDI 인프라라고 하면은 스토리지, 서버, 그리고 관리 서버를 위한 OS, 그리고 OS 위에 가상 머신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 서버 서비스 등 여러 가지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길을 닦아서 만들어내는 것이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게 구미에 맞고 이 어떤 회사의 리퀘어먼트에 맞는 고객사다라고 하면은 그냥 바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급히 VDI 인프라를 구성을 해야 된다. 혹은 VDI를 가지고 뭔가 빨리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또 기존 VDI에다가 일부 컴포넌트라든지 아니면은 일부 관리 서비스 같은 것들을 서비스화, SaaS 서비스화해서 보시는 것처럼 처음부터 길을 막 닦고 그러지 않고요. 길은 이때 뭐 옆에 조경도 있고 필요하면 다리도 만들어진 다리가 있으면 다리도 놓고 이런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해서 VDI를 좀 더 풍성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VDI를 사용하면은 각 구성들을 서비스화 한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VDI는 모든 스택들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신이 쌓아 나갑니다. 쭉쭉쭉쭉 쌓아 나가죠. 그래서 호스트 서비스 그리고 서버의 관리 그리고 서버 위에 올라가 있는 뭐 운영 체제에 대한 관리라든지 컨트롤 플랜이라든지 혹은 이 아이덴티티 앤 액세스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이
로그인에 관련된 어떤 서비스라든지 어플리케이션 관리까지 다 할 수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SaaS 서비스, 즉 관리 서버를 서비스화하는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은 다 관리 서비스한테 맡기고 인프라하고 뭐 사용자 VM만 관리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IaaS 같은 경우는 인프라, 즉 호스트 서비스라든지 인프라 서비스는 클라우드 업체에게 맡기고 나머지는 그냥 직접 관리를 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다스 혹은 다스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가상 머신, 즉 사용자가 사용해야 될 가상 머신의 수량을 내가 정하면은 그 정한 것만큼 사용자가 이 어떤 과금 시스템이라든지 혹은 다스 서비스의 VM 생성 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VM들이 생성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IaaS 방식이라든지 온프라미스 방식은 이미 많이 사용이 됐었고요. 그리고 다스 방식 같은 경우는 국내에도 몇 군데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나중에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다스 혹은 IaaS 이 양쪽만 극단적으로 선택하기에는 사실은 좀 고객들의 환경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시트릭스가 만들어낸 거는 관리 서비스, 즉 보시면은 일반적인 사용자의 가상 머신들은 데이터 센터나 혹은 클라우드에 올려놓고요. 그것들을 관리하는 관리 서비스는 시트릭스 클라우드라고 해가지고 서비스화해서 사스 서비스처럼 서비스화해서 원격에서 서비스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관리 사스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트릭스는 요 사스 관리 서비스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VM 가상 머신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뭐 시간이라든지 사이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간을 확 줄이고요. 관리 서버라든지 관리 서비스들이 문제가 났었을 때 가지게 되는 이런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스 서비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최근 들어서 올해 뭐 가트너 리포트나 이런 걸 보면요, 다스가 굉장히 하이라이트가 됐습니다. 예전만 해도 다스라는 얘기는 계속 있었고 다스에 대해서 하이라이트 될 것 같이 이렇게 방향이 흐르다가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이 하이라이트는 되지 못했는데, 올해는 정말로 확실하게 다스라는 게 하이라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가 원하는 수량의 가상 머신 숫자를 입력을 하면은 몇 시간 안에 그 VM들을 사용자에게 배포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다스 서비스는 국내는 지금 KT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다른 클라우드 국내 서비스 프로바이더도 지금 다스 서비스들을 준비하고 있고, 또 시트릭스는 KT뿐만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제 글로벌로 이 다스 서비스를 만들어서 지금 서비스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라이센스는 턴키 방식으로, 그리고 애저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비용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클라우드 하면은 사실은 사용할 수 있는 VM의 어떤 다양한 선택으로 인해서 이제 비용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거기에다 조금 더 해서 내 PC를 마치 VDI 사용하듯이 원격에서 접속해서 사용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드리면 온프라미스, IaaS, 관리 서버, 사스, 그리고 다스,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은 클라우드를 이루고 그 클라우드 안에서 VDI를 서비스할 수 있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aaS, 관리 서버, 사스, 다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고객분들께서 혹은 지금 이 세미나를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그럼 우리 회사에서는 과연 저 셋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IT의 적응성, 편리성, 단순함, 카펙스입니다, 오펙스입니다,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다, 뭐 사용자 체험입니다. 기술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VDI를 좀 많이 오랫동안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온프레미스나 이아스 방식, 그리고 사스 방식, 다스 방식 세 가지의 선택 기준은 이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입니다. 즉, 이아스나 온프레미스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처음부터 길을 닦는 거니까요. 쉽게 다 처음부터 만들 수가 있어요. 사스 방식은 커스터마이징을 이아스나 온프레미스처럼 전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스에 준하는 서비스 혹은 이아스에 준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사스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 선택 기준이 있고요. 옵티마이제이션 나는 필요 없고 나는 정말 그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이 표준화된 VM과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만 사용하면 돼 라고 하면은 다스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는 것이 VDI 여러 가지 세 가지 서비스의 선택 기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지금까지 좀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사용자 이 체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복잡함을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사용자 경험을 제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서비스들, 특히 인프라 서비스들을 어떻게 쉽고 편하게 구성해서 사용자에게 딜리버리 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잘 묶어서 서비스로 잘 딜리버리 하는 것이 우리 정말로 최적화된 사용자 경험을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 체험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할까 합니다.